예,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원론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영 관리, 그리고 경영 전략, 그리고 계획과 조직 이 부분을 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예,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여기에서 전반적인 예, 계획, 조직, 지휘, 통제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초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리, 경영 관리가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영 전략 부분에 대해서 전략은 좀 사례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회사에서 어떤 사례들을 좀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획과 조직 분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경영 전략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게 또 과목이 한 과목이 저희가 개설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경영 전략 시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영 전략 과목을 통해서 예, 조금 더 예, 심도 있는 학습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개관적인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9주차. 예, 9주차에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크게 봐가지고 이제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유형, 예, 눈으로 보이는 조직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네 번째 의사 결정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과정 문제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회차 과제가 나갔죠. 예, 그러니까 7회차 과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좀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에 대한 강의 개요입니다. 자,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분야에서 오늘은 계획과 조직 그리고 경영 관리와 경영 전략 분야.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맨 위에 있는 박스는 생산, 인사, 판매, 재무, 회계. 예,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예, 관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의 기능입니다.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그리고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 하부 구성 요소로 의사소통, 의사결정, 경영관리, 경영전략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은 저번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경영관리, 경영전략 그리고 계획 조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관리 관점입니다. 예, 경영관리 관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관리라 하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기능들을 뭐 다 포함하죠. 예, 그래서 이 경영관리라는 개념은 이 정의 자체도 예, 학자마다 아주 다양하게 예, 그 정의를 또 내리고 있다는 거. 뭐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관리에 대한 개념을 뭐 전 시간에 뭐 이전 시간이죠. 예, 이전 시간에 좀 뭐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학자마다 다양한 이유는 자, 여기에서 이제 경영 관리를 매니지먼트 그리고 매니지먼트 자체를 하나의 기능이라고 의미를 했을 때 자, 이 기능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이 자체를 예,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경영 관리의 어떠한 특징, 그것은 기능으로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 예, 이거는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예, 경영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쉽지 않다. 예. 하지만 이제 또 공통점은 있죠. 예, 뭐 경영 관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뭐 기업, 학교, 병원, 군대, 교회, 가게 등 여러 가지 조직에 공통적으로 또 사용을 된다 하는 부분은 이건 뭐 공통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이 경영 관리의 이 관리 과정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것이냐.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관점이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뭐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뭐 개인적인 견해로부터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뭐 생각하는 태도 뭐 이런 거 정도를 뭐 관점이라고 또 정의를 또 내릴 수도 있는데 이 경영학 측면에서의 관점은
반드시 우리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경영 관리의 관점. 예, 지금 초장부터 너무 이제 복잡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경영 관리라는 개념은 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리에 대한 정의, 그리고 특징 등등, 과정 등등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영 관리 경영학에서는 항상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한 관점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관리 과정. 예, 관리 과정을 이제 포커스를 딱 두고서 쳐다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자의 역할 관점입니다. 예, 경영자라는 대상, 이 사람을 딱 보고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조직이라는 건 이제 돌아갔을 때 이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성공 요인, 예, 성공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관리 과정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정의입니다. 관리 과정의 관점의 정의. 이 과정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리 과정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 체계를 논리적 순서로 제시해 주는 것,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 체계를 논리적으로 아주 순서를 제시해 주니까 순서에 맞게끔 우리는 행동 또는 실천을 해 나가면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관리 과정 관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아주 관리상이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이 개념적 틀, 이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제 개념적 틀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적 틀을 제공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또 논리적인 순서를 또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내가 경영을 한다? 계획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잘 배치해야 된 조직화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잘 부하 직원들을 통솔하고 지휘해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통제를 또 해야 되겠지 하는 부분. 자, 근데 이제 이 현실적으로 이 과거 경영학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개념적 틀에 대한 관리, 자,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딱 넣어놓고 이제 한번 관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경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예. 이러한 순서적인 절차보다는요, 외부 환경에 아주 반응적으로 대처하는 여러 가지 관리 과정의 관점, 예, 이런 것이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민찌버그라는 학자가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또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경영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이 관리 과정에 포커스를 딱 두고 이 과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딱 두고 바라보는데 이게 조금 더 또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계획, 조직, 명령, 동기부여, 통제, 조정, 충원, 이런 것까지도 이 개념적 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또 포함될 수 있다 하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경영 관리는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또 해석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관리 과정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개념적 틀이 제시가 되더라. 예, 그것은 바로 계획, 조직, 지휘, 통제였다는 거.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영을 관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나를 한번 민치버그라는 학자가 한번 그거를 바라봤더니 외부 환경에 경영자들은 반응적으로 오히려 대처를 하더라 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좌우간 경영학에서 이 관리를 하는 과정 쪽에 여러 가지 관심의 포커스를 두는 것에 대한 관점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영자의 역할, 자, 경영 관리의 관점은 이제 경영자의 역할 쪽에 한번 이제 포커스를 한번 더 보자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경영자가 실제 관리해야 하는 요인을 제시하게 되더라. 자,
경영자가 실제 관리해야 되는 요인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제가 드려보면은요. 이 경영자들은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 경영자 역할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 관점에서는 제시를 해주고 있는 뭐 장점이 또 있다 하는 거. 자, 언제 저기 한 뭐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 또 경영자에 대한 관리 기술 뭐 이런 것도 제가 또 이야기를 했었죠. 뭐 전문적 기술, 대인적 기술, 개념적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역할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경영자들에게는 이러한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온 것이 바로 전문적, 대인적, 개념적 뭐 이런 거로 또 연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10가지에 대한 또 역할이 있었죠. 경영자.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커다랗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하다 보면은 의사결정 역할,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역할, 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대표자, 리더, 연락자, 기업가, 조정자, 탐색자 등등에 대한 역할 등이 나왔다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번째 수업인지 다섯 번째 수업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자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수행할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훌륭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대한 또 의문점이 또 제시가 될 수 있겠죠. 경영자의 역할 관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게 된다면, 그래서 경영자는 뭐 동기부여도 잘 일으켜야 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건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의사결정 방법 이런 등등이 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경영 관리, 자, 경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는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는 관리 과정에 포커스를 두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자의 역할에 포커스를 두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 어떠한 조직에도 또 성공해야죠. 그죠? 그래서 성공 요인, 도대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 자, 성공 요인 관점은요, 조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을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그것에 의한 밝힌 요인으로 조직을 한번 관리하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것들을 이제 조직 성공의 결정적 요인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요인들을 아주 단순화를 시켜서 좀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특징도 좀 있습니다. 자, 기업의 이제 전략 부분. 자, 여기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조직 성공 요인,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관점을 따져 보니까 조직 성공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또 내부 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외부의 또 환경 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 복잡한 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에서 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더라.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전략입니다. 자, 성공 요인 중에는 기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우리의 조직은 어떠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가? 우리의 조직은 어떠한 경쟁 우위 전략이 필요한가? 자, 이러한 기업 전략이 첫 번째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 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공 요인 관점으로 자,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요인들을 쭉 밝혀봤더니 아주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가 기업 전략, 그리고 두 번째가 인적 자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우리 구성원들은 무엇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또 직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떠한 교육들을 통해서 또 직무 관리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요인이 나왔다는 거. 세 번째는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요인입니다. 자, 자원이 있죠, 기업에는. 그러면 이것을 투입하고 변화를 시켜서 무엇인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이러한 운영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공 요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성공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기업 전략 요인, 두 번째는 인적 자원을 이해해야 된다는 요인, 그리고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대한 부분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뭐 하는 부분에 대한 요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 관리는 관점이 중요한데 관리 과정을 중요시 보는가 아니면 경영자의 역할을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경영 관리는 이 정도로 해서 이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슬라이드는요, 관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관점에 대한 사례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 관점에 따라서 많은 해결 방법이 차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는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차이를 많이 갖게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에는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 자, 이러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때 이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런 슬라이드를 좀 하나씩 만들어 놨으니까 PDF 파일에 가서는 활성화를 시켜놨으니까 그쪽에 가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번 슬라이드도 사례입니다.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마라. 지금 이렇게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의사소통, 의사결정, 경영관리, 경영전략 부분은 경영학 전반, 그리고 강론 분야 등등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이론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걸 다 이론적인 측면으로 가져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리세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이론만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부합한 사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론과 사례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영 관리의 관점,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경영자의 역할 관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사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마라. 자, 무슨 이야기가 여기 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오뚜기 함영준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오뚜기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상황 등을 파악하고 나서 첫 번째로 세운 조직 목표, 착한 기업입니다. 자, 오뚜기라는 조직은 이제부터 조직 목표를 착한 기업이라는 것으로 하겠다. 아마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됐던 시기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기업을 뭐 목표로 두고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은 실천 항목으로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마라를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3,048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2017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3,048명 중에 한 34명만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원 다 정규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또 뭐 34명에 대해서는 뭐 나름 또 사유가 있는 분들이라서 정규직이 안 됐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어찌되었건 착한 기업이라는 조직 목표를 가지고 이분이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실천 방법,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직원을 없애고 정규직 직원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실천 사례. 자, 이분이 여기에서 바라봤던 관점이 뭐였을까요? 이제까지 많은 경영자들이 추구했던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면
그러면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그 동기부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 아마 이 함 회장님은 그런 부분까지 좀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오뚜기라는 기업이 정말 이 여러 가지 윤리 경영을 모범적으로 보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함 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 그리고 경영 철학 이런 부분들이 윤리 경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 하는 부분도 좀 엿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랄복지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굿윌 스토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이 오뚜기 제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간단한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위탁 가공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위탁 가공 회사를 차렸다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그리고 힘든 부분 그리고 남들이 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을 이 손수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경영 관리의 관점을 가져왔다는 거. 자, 오뚜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 업계가 지금 2위를 치닫고 있고요. 그리고 라면 업계에서 2위. 취임 당시에 매출이 1조 원이었던 게 2017년도에는 매출액이 2조가 됐다고 합니다. 딱 2배가 올랐네요. 7년 만에. 예, 대단한 성과입니다. 자, 경영자가 바라보는 관점, 예, 그 관점에 따라서 조직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오뚜기에 대한 사례는 뭐 2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기업윤리, 예, 이쪽에서도 상당 부분 다뤄지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또 연관이 좀 된다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 경영 전략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의 정의는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규모의 행동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경영학은 행동을 실천하는 학문, 예, 그래서 어떠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행동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느냐. 예, 이것이 바로 경영 전략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에게는 경쟁 우위를 제공 또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데 이렇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또 경영 전략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체의 모든 기능과 활동을 통합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경영 전략에 대한 정의는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규모의 행동 계획. 이렇게 크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다. 이 정도까지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경영 전략에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일반화된 모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경영 정책, 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조직의 경영 철학 그리고 조직의 목표, 예, 그리고 우리의 사명, 예, 등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회장 또는 아주 최고 경영자들이 경영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설계를 한다는 거, 의사결정한다는 거.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경영 정책이 딱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을 세우게 된다는 거. 자,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예. 자, 경영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할 것인가. 첫 번째가 행동 과정에 대한 부분이 프로세스가 쫙 나와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적 지침이 또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싸잡아서 경영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여기에는 뭐 이제 회장이 있으니까 사장, 뭐 그다음 뭐 사장들이 뭐 이런 것들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뭐 회장이 없다고 한다면 사장, 뭐 부사장, 뭐 이렇게 바로 밑에 단계 최고 경영자에서 밑에 단계에 계신 분들이 뭐 이런 경영 전략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 자, 이번에 이제 기능별 전략입니다. 기능별 전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부 단위별로의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능에 기반을 두고 이 전략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끌고 나갈지 조금 더 세분화시킨 전략을 세운다는 거.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차적인 수단을 또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기초 전략화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능별 관리자, 부문장, 부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경영 정책을 세웠고요. 그리고 경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능별로 전략을 세우고 나서 그 기능별 전략에 따라서 세부적인 또 프로그램이 프로젝트라고도 표현을 하고 프로그램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또 만들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전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실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파트별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을 돌렸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능별 전략도 성공하고 경영 전략도 성공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경영 정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경영 전략의 모형이 있다 하는 거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영 전략의 수준입니다. 수준별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지금 뭐 간단한 조직도죠. 맨 위에가 기업이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 파란색 박스에 전략사업단이 전략사업부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기능별 부서들이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업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뭐 예를 들자면 뭐 기업 인수, 합병, 그리고 주요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아예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기업 수준에서 여러 가지 생존을 걸고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바로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수준입니다. 파란색 박스 정도가 되겠죠. 사업 수준 이쪽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제가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1980년도에 혼다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혼다 자동차가 생산량이 이제 막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생산량이 막 한계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 수준의 일단 경영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동차 제조 시설의 확대라는 기업 수준의 전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수준으로 일본에 있는 스즈키 공장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업 수준에 해당되는 경영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 수준이 나오는데, 이제 기능 수준이 이제 각 뭐 단위별로 영역별로 뭐 어떻게 우리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신기술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전략을 성립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기능 수준에서의 경영 전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경영 전략에 대한 정의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모형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걸쳐서 경영 전략이 수립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략에 대한 수준, 이 부분에 대한 유형별로 한 3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자, 본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입니다. 닌텐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영 전략이라는 부분은 왜 세우는가? 자, 경영 전략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조직은요, 조직의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경영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조직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략이다 하는 거, 바로 경영 전략이다 하는 거. 자, 또 하나를 또 알아보면요. 조직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이 경쟁의 치열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조직이. 그랬을 때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조직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자, 이때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전전전 시간인가요? 말씀드렸던 뭐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뭐 BCG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분석을, 환경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기초한 자료에 의거해서 전략을 세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교과서를 보면은요, 경영 전략 부분에 이런 뭐 BCG 모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같이 묶여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다는 거. 자, 지금부터 케이스 닌텐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닌텐도라는 회사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서 이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죠.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2012년도에 상당히 경영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게 되는데, 강구하게 되는데, 하나를 찾죠. 포켓몬 고라는 것을 찾습니다. 포켓몬. 자, 사실 이 포켓몬은 회사는 틀립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가 닌텐도예요. 닌텐도의 자회사 개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출시한 컨텐츠, 비디오 게임이 바로 포켓몬 고라는 거. 자, 어떠한 그러면 경영 전략을 가지고 얘네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포켓몬이죠. 포켓몬 이 게임 뭐 좋아하셔서 이거 좀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신가요? 좀 젊으신 분들은 자우간 한때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자, 얘네는 경쟁사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경쟁 우위의 또 전략도 필요했다는 거. 자, 지금 현재 경영상의 엄청난 위기 그리고 소니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하기 위한 필요성 등등이 이제 이 닌텐도라는 회사에는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혁신 기술 전략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혁신 기술 전략 어떤 내용을 담고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는지 한번 좀 살짝 먼저 이제 개념적인 부분만 좀 알아볼까요? 기존 제품의 외형이라든가 내용 등의 변화를 통해서 아주 혁신을 추구하는 겁니다. 기존 제품의 외형 그리고 내용 컨텐츠들을 다 바꾸는 거죠. 다 바꿔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 혁신 기술 전략을 썼는데 과감하게 비디오 게임의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GPS 위치 기반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고를 탄생을 시켜서 여기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게 됐다는 거. 그렇게 돼서 이러한 혁신 기술 전략이라는 경영 전략을 세워서 이 회사는 2012년도부터 찾아왔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의 경쟁 우위에서 한 발짝 더 앞서는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 자, 2018년도에 돼서는요, 이 회사의 매출액은 1조 500억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닌텐도. 지금 우리는 경영 전략의 종류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 기술 전략이라는 것을 닌텐도라는 회사를 통해서 알아봤다는 거. 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경영 전략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가구 회사죠. 이케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케아는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가구를 다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운반을 하는 공간, 공간 보관 장소가 이제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부분, 그리고 운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류 비용,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사람도 많이 필요해서 얘네는 이제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생각을 해낸 방법은요. 아이디어죠, 이건. 여기까지는. 직접 운반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직접 조립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누가? 고객이. 고객이 직접 운반하고 직접 조립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면 이들이 원하는 목표의 방향성은요,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원가를 줄여서 고객에게 나가는 비용, 그러니까 고객이 사가는 비용을 좀 저렴하게 가격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또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거. 자,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렇게 이제 각 부품 구성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를 이제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조립을 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운반을 하기가 쉽게끔 가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 이 부품들을 어떠한 슬림화된 박스에 간단하게 좀 넣어가지고 운반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집에 가서 조립을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또 방법. 그래서 설계 도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가지고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합니다. 자, 전반적인 경영 전략은요, 이들이 세운 것은 바로 원가 우위 전략이다 하는 거. 직접 운반과 직접 조립을 통해서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비용을 세이브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고객에게 가격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직접 운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하냐? 이것을 플랫백, 아주 평평한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운반하기가 손쉽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저런 구성품들을 저렇게 조각조각 돼 있는 거를 딱 아주 규격화되어 있는 상자에 간단하게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알아서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서 오는 뭐 여러 가지 재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마케팅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케아라는 회사는요, 이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해서 조직이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어떠한 경쟁 우위를 회사에서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용 절감 측면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전략을 세웠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고 기법들이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해결 방법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의 사이에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케아의 사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경영 전략은 사례로 다 시작해 사례로 끝납니다. 자, 얘네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좀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라라는 회사입니다. 자라. 자, 자라라는 회사. 이 회사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네요. 그죠? 자, 이 회사는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은 이거라고 합니다. 의류를 이제 팔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품의 퀄리티를 상당히 처음에는 중요시 여겨서 아주 좋은 질, 그리고 내구성도 강한 의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뭐 이게 지속된 구매를 하질 않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속된 구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도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유행을 반영해 아주 한 시즌만 입고 그냥 손쉽게 바로 뭐 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한 시즌만 입고 또 다시 새로운 시즌이 오면 또 새로운 옷을 사서 입고 예, 이렇게 순환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의류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대신 뭐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퀄리티까지는 예, 제품의 질까지는 얘네가 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하고 그리고 유행을 반영해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이 유행을 반영해서 옷을 좀 빠르게 예, 좀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좀 유발시키는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선택한 전략은 공급 사슬 전략입니다. 자, 유통망을 한번 재설계를 했다는 거죠. 예. 유통망 여러 가지, 의류가 이제 뭐 도매상, 소매상 뭐 이 단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압축을 시켜버리고요. 예,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중간 단계 유통망들을 다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예, 재설계를 했다는 거. 자, 얘네는 이 전술, 예, 아이디어죠. 예, 이것을 이제 또 하나를 내놓게 됩니다. 예,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 최근 트렌드를 즉각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의류. 예,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공급 사슬 전략, 유통망을 아예 재설계를 해서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 잘 알아는 회사입니다. 자, 경영 전략에 대한 거는 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사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봤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 예,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과다한 경쟁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쟁 시장에서 어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 그것을 통해서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 자, 이게 바로 경영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라의 공급 사슬 전략,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